세계는 지금 스타트업 붐입니다. 스마트폰이 첫 선을 보인 이후로 세상은 천지개벽을 한 듯 뒤바뀌었는데요. I think a startup is a human institution, so an organization designed to create something new, a new product or service. 모든 것이 경쟁력을 소프트웨어가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 뛰어드는 걸까요? I think a startup starts with an idea. I think it's just a way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ey can do something that is transformative in the world. Usually that is centered around technology innovation, but it could be around business innovation or any kind of opportunity. 세상을 뒤바꿀 아이디어와 높은 성장성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창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작은 식당이라든지 치킨집을 하는 것도 그렇게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의 경우는 좀 독특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해서 급격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전 세계인이 이렇게 쓰게 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심장,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액이 5,880억 달러. 우리나라 GDP의 40%에 달한다고 하니 잘 키운 스타트업 하나가 나라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민소득이 2만 불 끝에서 이제 3만 불 넘어서 4만 불, 5만 불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 아이디어로 선도적인 나라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 스타트업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고 정부 역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는 국내 스타트업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몇몇 스타트업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만나볼 곳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맨땅에 헤딩하듯 스타트업에 뛰어든 회사라고 합니다. 체중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에 또 맞는 코칭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코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셔너블한 어떤 프로덕트까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DNA 분석의 만남. 그냥 굶거나 운동만으로 살을 뺄 줄 알았는데 DNA를 분석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니. 호하, 이거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DNA 분석은 예전에 제가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했던 분야이고요. 다른 데와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쪽에서 찾다 보면은 그런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 하나와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용기 있게 스타트업에 뛰어든 제노플랜.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듯한 막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벤처 캐피탈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하면 무서운 사채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벤처 캐피탈 대표님들도 만나 뵙고 또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플랜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제노플랜은 한국과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잠재 고객들을 다 만납니다. 마치 에어비앤비처럼. 에어비앤비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가 카메라 들고 가서 모든 방 사진 찍는 걸 다 했거든요. 이 정도로 실행력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제노플랜도 하루 왼종일 고객을 만나요. 그러니까 가서 의사 선생님 뵙고, 가서 메디컬 센터 가서 건강검진센터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이 기업의 성공은 남다른 아이디어와 끈기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 가져다준 승리의 골든벨이겠죠. 여기 실행력으로 승부를 건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외 선생이 되어서 코칭을 해주는 회사, 바로 게임 코치인데요. 무서울 것 없는 이 젊은 20대 대표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실행하는 저돌적인 불도저 타입입니다. 저는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거의 일주일 내에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코치도 이제 생각한 지 몇 주 만에 바로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바로 강사들까지 모아서 런칭을 해버린 거고. 패기 넘치는 젊음이 행동하자 실현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세하니 1년도 채 안 돼 한국을 넘어 중국 진출과 미국 서비스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한국에 있다가 뭐 중국을 진출하려면 엄청 힘들겠죠. 누구를 인사 발령할 건지, 또 어디에 사무실을 세울 건지, 어떻게 이제 자본은 이제 나눠서 중국 쪽에 투자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서 회의를 거쳐서 뭐 결제받고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겠죠. 이제 반면에 스타트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그냥 이렇게 하자. 그리고 바로 그냥 회의 한번 딱 하고 고. 한 30분 만에 그냥 결정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이제 빠를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국내 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최종 심사에서도 강한 인상을 심어주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Beyond that, I think Game Coach was very interesting. Just with the rise of esports, obviously Korea being a esports hub of the world. He was very passionate, energetic. He was ready. Whenever we asked him a question, he had a different slide to answer with. It was like a warrior ready to fight with any question that we threw at him.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게임 코치. 이들의 빠른 성장 뒤에는 정부 지원과 함께 1세대 스타트업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K글로벌 스타트업이 물론 이렇게 멘토링으로 관련해서 이제 해외 진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건 K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도 해줘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한테 이제 네오이즈, 그러니까 네오플라이를 연결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네오플라이 연결 받고, 그래서 그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진출을 한번 같이 논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수많은 스타트업이 모두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성공을 거머쥐는 업체는 이들 중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사운들리 역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 초기 여러 번 고배를 맛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기술은 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저희가 조금씩 배우면서는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더뎌서 많은 분들의 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운들리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쿠폰 앱을 설치한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면 귀에 안 들리는 작은 소리를 이용해 고객을 파악하고 마케팅을 활용하는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뭔가 어렵긴 하지만 이 기술은 굉장해 보이는데요. 안 들리는 소리로 이게 뭐 스타벅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마이크로폰으로 그 소리를 감지를 해내는 거였고요.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이상 되는 분들은 할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매장 쪽에서도 할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올 사람은 사실 진성 고객으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문제도 더 많았고, 그래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이건 아니겠구나 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멘토의 조언을 통해 비즈니스 방향을 방송으로 바꾼 결과 현재는 터키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홈쇼핑 업체와도 계약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나의 고객이 누군가,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가장 쓰면서 가치를 느낄 고객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그 고객 군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가장 빠르게 이게 사업화될 수 있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첫 우리의 고객 세그먼트. K글로벌 스타트업을 하면서 멘토분들 통해서 되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우리의 정말 중요한 고객이 누구냐라는 이 관점의 변화가 사실은 얻은 가장 큰 수확이죠,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시장 반응을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가는 방법인데요. 그
그것을 바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기획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인 것이죠. Founders, they often have good ideas and bad ideas at the same time. And it's hard to tell which ideas are the good ones and the bad ones. So the testing of Lean Startup helps us figure out, for example, Google had the mission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they would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But in the early days, here was their business plan. They were going to give their search engine away for free, and they would make money by selling these little yellow boxes that would be for corporate intranets to search their internal information. And they would sell them this box. And most business school students, if you tell them that, they say, that's a terrible business. What were they thinking? Because they had not yet discovered the right way to monetize Google search. So that's what we could call a pivot. They kept the vision, they kept their ambition, everything was kept, but they found a new and better strategy to accomplish the goal that they care about.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외에도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긴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 바로 팀원들이죠. 하지만 그런 만큼 함께할 팀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파트너사에 계신 실무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런 인식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스타트업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뽑기가 힘든데 그 인식의 개선이라는 건 사실 이제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면 이제 되는 부분인데 그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키워가야 하기 때문에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난 스타트업 투자자 역시도 투자 시 가장 크게 보는 요소가 바로 팀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thing that we look for is a great team, and so people, and great people then work together to build great products. And it's very difficult to build a great, unique product, and we love to back great teams and who are working on sort of a unique product, and they have an insight, whether it's a technology insight or insight about human behavior, and that's usually where you can create unique companies that can grow to become big companies. 지금까지 우리는 몇몇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계 무대로의 진출이겠죠. 최근 진행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은 국내에 어느 정도 창업 생태계가 갖춰진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시행된 K-글로벌 스타트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K-팝이 전 세계에 진출했던 방법과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K-팝은 처음서부터 해외 진출을 생각하면서 작곡, 작사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팀 멤버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구성하면서 해외 진출이 통용될 수 있는 또는 해외에서 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우리나라의 IT 분야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라는 거는 처음서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모델을 발굴하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팀들은 스타트업의 심장, 스타트업의 메카, 실리콘밸리로 향합니다. 금문교와 트램, 멋진 바닷가 요리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아, 저도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어요. 문만 열고 들어갔다 하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만나게 됩니다. 뮤직 앱을 만들고 있는 스티브. 이 친구 역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 아일랜드에서 이곳 실리콘밸리까지 왔다고 하네요. Well, there's three reasons really. First and foremost is talent. There's a huge amount of talent. People seem to flock to this area, so a lot of the top talent are already here. So that's one part. Secondly is the investors.
investing in this type of business is a significant investment, and this is where investors are already here, basically. So it was the best place to be. And then the third, I think, is the network effect. When you're here and you're working with other companies that you can partner with and grow with, it makes it much easier to build a relationship and to kind of mutually benefit from the work that you do. So it just was a no-brainer to be here. 세계의 IT 인재들이 모여드는 실리콘밸리. 이곳에 온 우리 친구들의 첫 번째 경험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글로벌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분위기만 느끼고 갈 수는 없겠죠. 매일매일 투자자들을 만나 피칭 또 피칭.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질문들이 날아옵니다. 이들은 한국의 스타트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Well, I think I believe the startups here were all very good today,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different ideas they have and original ideas they have. Also the market knowledge. I feel great. It's very inspiring. It's really cool to hear the different ideas that are coming from somewhere that's a world away in terms of geography, but they have all these. You guys have these amazing ideas that could potentially bring everyone together and could change the entire world. 역시 내노라 하는 스타트업 기재들 앞에서 손색 없는 발표를, 그것도 영어로. 하하, 이 친구들 정말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여기는 네트워킹 현장.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매일같이 열리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타트업들의 모임에 대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Microsoft is also trying to build a strong community in the Silicon Valley, and probably the biggest benefit is I get to see what's interesting in the market. I get to see what's hot. So when people are coming in, there's a lot of applications that are rolling in, hardware startups. I can actually take a look at all of this list of all of these companies and see, wow, this is what people are interested in right now. 3D printing is very cool right now. That was more of a story from last year, but you can kind of identify those types of trends, and then you get to be the person that's sort of like a catalyst sort of in that movement. So. 이처럼 실리콘밸리에서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과 협력하거나 인수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진출을 돕는 한 컨설팅 회사 대표는 이러한 문화가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형성하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실리콘밸리가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엔젤 인베스터가 많다는 거하고, 그 엔젤 인베스터가 거의 그 스타트업의 창업자의 팀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게 한국과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엑싯에 대한 굉장히 엑싯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나의 경쟁자가 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회사가 다른 경쟁사나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고, 그런 서로 그 합치고 흩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활성되어 있는 게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의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가 있는 실리콘밸리. 하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 실리콘밸리라고 이곳에서 창업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창업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트업이 와서 경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스타트업이 와서 여기서 살아남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 세계 IT 산업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 오셔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VC도 마찬가지로 가장 뛰어난 팀한테 투자를 하고 싶지 평범한 팀한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건데요. 이건 비단 실리콘밸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창업의 열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하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있고 유럽, 영국도 있고 전 세계 모든 곳에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엄청난 창업 열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면 여기에 크게 중요한 게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기술이란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아마 기술들이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곳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들. 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은 의도와 목표를 가진 회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 2주라는 기간 동안 서로 이제 부대끼면서 서로에 대한 고충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친해지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만나서 그 투자자들한테 저희 회사에 대한 피칭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대등하게 딜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탐방을 하고 또 좋은 VC들 또는 엔젤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그동안 교육받고 저희가 준비했었던 피칭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업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든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열기부터 해외 진출까지 다양한 현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생각을 하죠.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인바운드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창업 생태계의 세계화, 국내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유입된다면 국내 창업 생태계 역시 글로벌해지겠죠. 창업 생태계의 시스템을 바꿔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흐름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캐나다, 영국 뭐 다들 그 비자를 해결해 주면서까지 스타트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배워야죠. 그래서 꼭 만약에 유럽 국가 아니라면 베트남에서 온 친구,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 자기네 국가에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데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는 친구가 여기에 도전해서 여기에서 창업하고 여기에서 인큐베이팅 돼서 그 다음에 해외 진출하는 케이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주주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고 거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 애들이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입은 마케팅 시장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파운더들이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드는 데는 그거는 잘 하더라도 어떤 한 시장의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 사람이면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작은 팀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계속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조인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글로벌 인재 유입과 함께 스타트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스마트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답게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B2C형 스타트업은 많은데 기술 기반의 그런 B2B 그런 좀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꿈꾸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더 많은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알짜배기 스타트업이 많아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2의 페이스북, 제2의 카카오가 등장하는 그날을
즐겁게 기대해 봅니다.